강아지들이 떠난 후 사실 고양이를 키우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좀 지쳐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다. 하지만 고양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고 또 강아지만큼의 유대감은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강아지들로 인해서 집순이가 되었지만 원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산책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다 보니 체력이 좋지는 못했는데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조금은 부지런해지겠다는 마음으로 키우게 된 것도 있었다. 그냥 작고 이쁜 존재이기만 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강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강아지가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이 항상 활기차고 밝아서 웃을 수 있었고, 왜 더 좋은 간식을 안 주냐고,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다. 간식과 산책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빙글빙글 돌며 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 사실 큰 것에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강아지를 통해서 현재의 내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웠다. 오직 무조건적인 의지와 사랑만을 나에게 주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갑자기 상처를 주고 떠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주면 이용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에게 지친 나의 삭막한 감정을 치유해 주었고 내 마음의 안식처였다. 강아지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많이 치료가 되었다. 처음에는 강아지와 같이 침대에서 자는 건 좀 꺼려졌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강아지가 안쓰러워서 안고 자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마음의 안정이 느껴졌다. 원래 처음부터 문제 행동은 좀 있었지만 혼자 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서 둘째 아이를 입양했다. 처음은 펫샵에서 데리고 왔지만 둘째는 누군가 한 달 정도 키운 아이를 데려왔다. 펫샵에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인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둘째는 다행히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 문제 행동은 자신의 배설물을 마구 부스러뜨려서 방에 어지러뜨리는 거였다. 처음에는 너무 기겁해서 사실 분양 후 2주 되기 전까지는 40%만 환불받고 되돌려 보낼 수는 있었기에 고민스러웠다.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빨리 고쳐질 리도 없고 펫샵에서 제대로 못 먹인 건지 처음엔 작았는데 이미 2주 동안 너무 커버려서 아무래도 다른 집에 분양을 가더라도 계속 파양될 것 같았다.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불쌍하게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내가 감당하고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하고 냄새 때문에 짜증을 내며 치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서서히 체념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었다. 다른 아이를 데려오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계획에 없던 둘째를 입양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놓아버리기 쉽지는 않아서 짜증도 부리고 혼도 냈지만 그래도 너무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남친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너는 강아지들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빛나는 순간엔 옆에 있으려 하지만 그 빛이 꺼지면 사라지려 한다. 그만큼 내가 힘든 마음인 것을 알면서도 떠났지만 강아지들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사람 마음을 읽는 듯한 초연한 눈빛을 보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루하고 진전 없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음에도 버틸 수 있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고 산책을 해야 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 그래도 체력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일에 집중해야 할 때 강아지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다 보니 사실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렇게 강아지들은 내가 방향을 정하고 몰두할 일이 생기고 나서 떠났다. 아마 방향이 잡히지 않고 체념하고 싶은 때에 떠났다면 나도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전 영상을 보면 이해하겠지만 강아지 2마리가 모두 가고 난 후에 한 달쯤 되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내 주변에 맴돌지 않고 진짜 떠나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49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떠났다는 신호를 준 이후 아마 고양이로 환생하나 보다 생각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전생을 믿지는 않았다. 마음 공부를 관심 가지긴 했어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음속으로 고양이였어? 라고 말했다. 강아지들이 전생에 고양이였나?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다. 둘째는 높은 데서 겁도 없이 뛰어내려서 다치기도 했고, 첫째는 좀 독립적이고 잘 삐졌다. 이제 마음으로도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떠나보내고 나면 다시 이별이 두려워서 다른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겪고 알게 된 건 내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동물도 자신의 명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도 살았는데 죽을 때에는 어이없이 가버렸다. 그리고 가기 전에는 징조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첫째가 가던 당일에 둘째는 첫째 머리 쪽에다 심하게 짖었다. 말려도 계속 그랬다. 두려움이 가득해서 얼른 쫓아버리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들은 영혼을 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싶었다. 살고 죽는 것은 명에 있는데 내가 계속 이별을 두려워하면서 혼자 외롭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았다. 법륜 스님도 사별하고 힘들어하는 미망이니 울면 속으로 곧 재혼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 말대로 강아지에게 많이 의지했던 나는 남친이 없이는 살아도 옆에 강아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다. 키우던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번식장애 안 좋은 환경에서 육아를 하게 되고 일찍 어미와 떨어져야만 하는 펫샵의 구조 때문인 걸 알게 되어서 다시 펫샵에서는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강아지는 없었다. 유기견 입양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락하면 이미 분양이 된 후거나 카라 같은 입양 단체에도 입양 신청을 해봤지만 답장도 없었다. 하지만 나와 인연이 있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인연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가장 쉬운 일은 펫샵에 가는 거였다. 계속 찾다가 결국 펫샵도 가서 알아보게 되었다. 이전에 키우던 강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갔던 강아지는 있었다. 밤에 다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피곤하면 낮잠을 자기도 했는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전에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페르시안 고양이가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놀고 있었다. 속으로 새끼네하고 생각했지만 실제 꿈에서의 크기는 큰 고양이였다. 그냥 보고 집으로 가는데 한 까만 페르시안 고양이가 나를 계속 따라왔다. 그 고양이가 아까 본 고양이의 어미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집 문을 열 때까지 따라와서 간절하게 나를 쳐다봤다. 그 간절한 눈빛이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생생했다. 아니, 이 새끼 키워달라고? 하지만 고양이를 키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대답했다. 나중에 하고 문을 닫았다. 꿈에서 깨고 나니 고양이를 키우라는 신호인가? 생각이 들었다. 지인이 강아지 대신 고양이를 키우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양이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 꿈이 고양이와 인연이라는 신호라면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꿈에서 나타난 아이처럼 어미묘가 애절하게 키워달라고 하는 아이라면 분명 갈 곳 없는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결국 다른 펫샵에서 조금 큰 회색 페르시안을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곧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자기가 아는 곳에 페르시안 아이가 구조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보니 성묘였다. 암컷을 키우라고 나에게 안겨주었다. 다른 아이들은 공격적인데 이 아이는 그래도 순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였다. 다른 아이는 하악질을 했다. 나는 고양이 하악질하는 건 처음 본 상태라서 겁을 먹었다. 집에 와서 심란한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꿈에서 키워달라는 아이가 그 아이인가 생각이 들자 아니길 바랬다. 그냥 모른 척하고 펫샵에서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암컷은 작긴 해도 하얀 아이는 아니었고 하악질하던 아이 중에 하얀색 수컷이 있었다. 고양이를 알아보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고양이에 대한 영상을 너무 많이 찾아본 터라 수컷 고양이가 그래도 개냥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수컷을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사실 수컷 고양이는 우리 강아지들에 비해서 크기도 하고 사람을 경계해서 무서웠다. 생긴 것도 참 못생겼었다. 아니 조금 무섭게 생겼었다. 그러나 그 꿈이 보낸 신호가 자꾸 무시할 수 없어서 며칠을 갈등했다.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다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다. 펫샵에서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새끼를 데려와도 이전처럼 이뻐할 자신은 없었기에 차라리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데려와서 안전한 안식처라도 제공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결정은 이전의 나라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큰일이었다. 이전의 나라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을 새끼를 데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살지는 나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와의 인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냥 흘러가는 인연에 맡겨보기로 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데려왔다. 그래서 중성화도 안 된 성묘를 데리고 집에 가기 전에 우선 병원을 들렀다. 그 사이에 피부병이 걸려 있어서였다. 이빨에 치석이 많이 껴서 나이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집에 데려오고 필요한 고양이 용품을 주문하다 보니 고양이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았다. 보낸 아이들에게 못해준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나서 울고 있으니 인양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말았다. 데려와 놓고는 처음부터 정이 가지가 않았다. 그래서인지 경계가 너무 심했다. 침대 아래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밥도 하루 동안 먹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 방충망이 있었지만 위험해 보여서 안아서 내려놓으려 하니 더 겁을 먹었다. 여기저기에 영역 표시를 한 건지 냄새가 지독했고 설사도 심했다. 결국 새로 산 스크래쳐도 버리고 케이지도 물로 닫고 이불도 버리고 이거저거 많이 버려야 했다. 새끼를 키웠어야 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다. 내가 생각한 고양이의 이쁜 모습은 없고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고양이도 새로운 환경과 나의 존재가 두려웠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모두 파양하라고 난리였다. 사실 데리고 올 당시에 성묘라서 도저히 안 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온 것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전에도 한 번 입양을 갔으나 같은 문제로 하루 만에 파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길거리를 헤매던 아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었던 것 같다. 나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보낼 자신은 없었다. 꿈 때문이기도 했고 나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여서 어쨌든 다시 상처를 주게 되면 다른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 둘 다 상처받고 힘든 상태니 서로 의지하자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중성화를 하면 조금 냄새가 나아진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기로 했다. 고양이 배변 냄새는 너무 지독하다. 그래서 자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깨서 치우고 자야만 할 정도였다. 중성화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고양이는 나를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자면서 공격을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중성화시키려고 잡으려 하니 너무 거세게 저항해서 계속 실패했고 결국 간식을 줘도 하악질까지 했다.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두세 번 중성화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어떤 병원은 고조한 양이라니까 접종도 안 했고 다른 아이들한테 병이 옮을 수도 있다고 예약을 받아주지 않았다. 물어보니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설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서 씌워놓은 깔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루밍도 못하는데 내가 곁에 다가갈 수도 없으니 눈곱도 엉덩이도 말이 아니었다. 이쁘지도 않은데 더 미워졌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당시 케이지를 극도로 무서워해서 익숙하게 해보려고 간식을 넣어놓으니 그 안에서 배변을 했다. 자기 나름의 반항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따로 공격을 하지는 않으니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한두 달 이상 지나니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다.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다. 어쨌든 이 녀석 때문에 골머리 썩느라 이리저리 알아보려고 3달 동안 잠들기 전에 고양이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틀어놓고 들었다. 그러느라 강아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줄어들었는지 시간이 빨리 가서인지 펫롯으로 인한 우울증에 그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를 입양한다고 바로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아이와 정드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양이가 마음을 연 후 친구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잡는데
성공했고 수술도 할 수 있었다. 잡을 당시 엄청나게 반항을 했다. 혼자서라면 또 놓쳤겠지만 그래도 지인과 함께 둘이서 잡고 그래도 몇 번 잡아본 요령으로 간신히 케이지에 넣었다. 아무래도 파양된 기억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나 싶기도 했다. 수술하기 전에 얼굴을 보러 가니 고개를 집에 와서는 다시 나에게 비비며 애정 표현을 했다. 다시 집에 와서 좋다는 표현으로 생각했다. 처음에 데리고 병원 갔을 때는 2.7kg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마른 상태였는데 점점 살도 찌고 얼굴도 이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사는 계속 고민이었다. 원래 간식이나 습식 사료를 먹으면 설사하는 체질이었다. 그런 걸 모르고 추루도 주고 습식 캔도 주고 하니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추루는 주지 못하고 습식 간식을 뜨거운 물로 소독한 그릇에 조금 담아서 조금씩 이유식 수저로 먹이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이 호전되었지만 습식 사료도 맞는 걸 찾기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고 결국 그나마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 걸 찾았다. 일반 금속캔에 든 습식 간식은 아무리 조금만 먹여도 무조건 탈이 났다. 한 수저도 못 먹이고 길냥이에게 나머지를 주곤 했다. 그러다 작은 양인데 캔이 아닌 재질에 담긴 걸 찾아서 먹이니 그래도 덜했다.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습식 사료가 필요했었다. 그리고 간식을 주면서 처음엔 칫솔을 길게 막대를 매달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점점 스킨심을 늘려갈 수 있었고 약도 먹일 수 있었다. 지금은 나를 의지하고 순종적인 집냥이가 되었지만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너무 다른 성격이어서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은 걸렸다.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아서인지 밤에는 각자 자니 허전함이 느껴지고 오래 안고 있을 수도 없다. 그냥 이쁘다 이쁘다 이쁘기만 하다. 산책도 같이 나갈 수가 없고 얌전하다가 갑자기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우다다 한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적응이 되니 좀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하다. 고양이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던데 우다다 하고 그러면 오히려 잠이 깬다. 한참 기간이 걸린 후에야 고양이도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바라던 대로 집냥이처럼 생기고 살도 찌고 나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강아지처럼 기쁨을 크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조용히 자기 의사 표현도 한다. 아니 처음에는 밥 달라고 크게 울고 화장실 치워달라고도 크게 울고 새벽에 깨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기다릴 줄 안다. 처음에는 고양이를 입양한 게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